쥐띠는 이번 7월에 특정 색깔의 반팔을 입어야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사주학에서는 색깔과 기운의 관계를 수천 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옷 색깔 하나가 여러분 몸에 흐르는 기운을 바꿉니다.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제가 쥐띠에게만 딱 맞는 2026년 7월 금전운 차림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색을 입어야 돈이 들어오는지,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뭔지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번 7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댓글에 쥐띠복 받아갑니다.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이번 7월에 돈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돈이 잘 안 모이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릴 것 같다가도 막상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느낌이 들죠. 이거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쥐띠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기회가 많이 오는 해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음악, 특히 이번 7월 이 시기가 쥐띠 2026년 운의 핵심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반기 재물운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사주에서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나무, 불, 흙, 금, 물, 이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내 띠에 맞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강화되고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쥐띠 여러분, 오늘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쥐띠의 사주 기운이 왜 7월에 특별한지. 둘째, 이번 7월에 반드시 입어야 할 금전운 상승 색깔. 셋째,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과 그 이유. 이 3가지만 알면 이번 7월에 옷장에서 꺼내는 옷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쥐띠가 왜 7월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사주에서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물은 깊고 고요하며 모든 것을 담아내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쥐띠 분들이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고 위기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은 전부 물의 기운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은 불을 만나면 증발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태양처럼 강렬한 불 에너지가 가득한 해입니다. 거기다 7월은 원래도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불 에너지가 정점에 달하는 때입니다. 가장 불 기운이 강한 해에 가장 불 기운이 강한 7월, 쥐띠 여러분이 아무 준비 없이 이 시기를 보내면 여러분의 물 기운이 흩어지고 말라버립니다. 물 기운이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돈을 벌 기회를 앞에 두고도 놓치게 됩니다. 마치 가뭄에 논이 말라가듯이 재물운은 조금씩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물을 만나 딱 적당해지면 끓지 않을 만큼, 마르지 않을 만큼 따뜻해진 물은 가장 생명력이 강한 상태가 됩니다. 씨앗을 키우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2026년 7월의 쥐띠, 여러분이 올바른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면 불기운에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운을 활용해서 재물을 폭발시키는 체질로 바뀝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7월의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는 것,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온 지혜입니다. 옛 부잣집 어른들이 절기마다 옷을 바꾸어 입은 게 단순히 계절 따라 입은 게 아닙니다. 음악 기운을 맞춰 입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쥐띠가 이번 7월에 반드시 입어야 할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쥐띠가 입어야 할 색깔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토색과 베이지색입니다. 사주에서 흙의 기운은 재물을 쌓아두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물이 흐르다 낮은 땅으로 모이듯 흙이 있어야 물이 고입니다. 흙이 없으면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쥐띠의 물 기운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담아줄 흙의 기운이 없으면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몸에
흙 기운이 더해지면서 쥐띠의 물 기운이 그 안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들어온 돈이 머무는 기운, 이게 황토색이 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도자기나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처럼 황토색이 재물을 담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황토색, 베이지색은 이번 7월 쥐띠 옷장의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흰색과 아이보리색입니다. 흰색은 금금의 색깔입니다. 금의 기운은 기운을 정갈하게 모아주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 7월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의 쥐띠, 여러분은 자칫하면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흰색 옷을 입으면 금의 기운이 흩어지는 에너지를 잡아주고 핵심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사주에서 금은 물을 낳습니다. 금생수, 찐성쇠, 즉 금이 물을 만들어낸다는 원리입니다. 쥐띠에 물 기운을 채워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흰색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흰색 반팔 하나는 이번 7월 쥐띠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색과 진한 네이비색입니다. 검은색은 물의 색깔입니다. 쥐띠의 본래 기운과 같은 색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힘이 2배가 됩니다. 2026년 7월 불의 기운에 쥐띠 본연의 물 기운이 밀려날 때 검은색 옷이 그 물 기운을 지켜주고 강화해 줍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면담, 거래가 있는 날 검은색 계열을 입고 가시면 여러분의 판단력과 설득력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워집니다. 쥐띠가 원래 머리 회전이 빠른 띠인데 검은색이 그 능력을 더욱 극대화시켜 줍니다. 검은색과 진한 네이비색은 중요한 날일수록 반드시 챙겨 입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토색, 베이지를 입으면 재물이 모입니다. 흰색, 아이보리를 입으면 집중력이 오르고 물 기운이 강화됩니다. 검은색, 네이비를 입으면 쥐띠 본연의 기운이 2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색깔 계열로만 이번 7월을 입으세요. 여러분, 옷장에 이미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이 세 계열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쥐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옷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으면 좋은 색이 있는 것처럼 쥐띠가 이번 7월에 절대 조심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알면서 입으면 괜찮지만 모르고 매일 입고 있으면 재물운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빨간색, 주황색, 진한 코랄 계열입니다. 강렬한 불의 색깔입니다. 2026년 7월은 이미 불기운이 극에 달한 때입니다. 거기다 빨간색 옷까지 입으면 불기운이 쥐띠의 물기운을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급한 결정을 내리다 손해를 보고 판단 실수로 돈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빨간색이 나쁜 색이 아닙니다. 단지 쥐띠에게 이 시기만큼은 맞지 않는 색입니다. 한 달 내내 안 입기 어렵다면 최소한 중요한 약속, 계약, 거래가 있는 날만이라도 피하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초록색입니다. 나무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나무는 물을 흡수합니다. 수생목, 쇠성목, 즉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원리인데 여기서 물인 쥐띠의 기운이 나무 쪽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베풀고 나누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번 7월은 내 기운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재물이 모이기도 전에 계속 흘러나가는 느낌, 초록색 계열을 많이 입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밝고 선명한 초록은 특히 조심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빨간 계열은 이번 7월에 가급적 피하세요. 초록 계열은 중요한 날엔 피하세요. 대신 황토색, 흰색, 검은색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7월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2026년 7월 이 시기는 쥐띠에게 재물운의 분기점입니다. 불기운이 강한 이 시기에 올바른 색으로 기운을 지키고 강화하면 하반기 재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황토색,
베이지는 재물을 담아주고 모아줍니다. 흰색, 아이보리는 집중력이 오르고 물 기운이 강화됩니다. 검은색, 네이비는 쥐띠 본연의 기운을 지키고 2배로 만들어줍니다. 조심해야 할 2가지입니다. 빨강, 주황 계열은 강한 불 기운이 쥐띠를 압박합니다. 초록 계열은 쥐띠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당장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황토색, 흰색, 검은색 반팔이 있으면 그걸 맨 앞에 꺼내주세요. 이것만 해도 7월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쥐띠 여러분, 올해 7월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 시기가 바뀌면 하반기가 바뀌고 하반기가 바뀌면 2026년 전체가 바뀝니다. 준비된 분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쥐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쥐띠 복 받아갑니다.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이번 7월에 재물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쥐띠 가족분, 친구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2026년 7월 쥐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가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에 닿는 그 감촉, 무게, 그리고 지금 그 가방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현관 바닥이었습니까? 소파 옆이었습니까? 아니면 화장실 근처 신발장 위였습니까? 나는 수십 년간 어떤 수행자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의 흐름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방과 지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의 기운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눈을 감으며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통장은 늘 빈 채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부어도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가방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이 깃드는 집입니다. 그 집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즉 현관 바닥, 화장실, 앞, 사람이 오가는 동선 위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단 하루도 그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들어온 복이 곧장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를 계산하고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고 왜 나는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것이 없는지 자책하던 그 밤, 그 고통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간 잘못된 자리에서 새어나간 기운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누수된 재물 기운이라 합니다. 그리고 누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갑과 가방의 자리입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재물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두툼한 지갑을 갖고 있다고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가방과 그 지갑을 어디에 두느냐가 전부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귀가하며 가방을 어디에 내려놓으셨습니까? 현관 바닥이라면 오늘 밤 이 영상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전에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 가방과 지갑이 머물러야 할 자리, 그리고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7일 안에 당신 집안의 기운을 되살리고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어디선가 새어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상치 못한 차량 수리비, 지인의 보증으로 인한 손실,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통장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커다란 가방 2개가 현관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지갑은 신발장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간 그 가정의 재물 기운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재물은 뿌리가 있어야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자리 없는 돈은 집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가방과 지갑을 두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곳은 단순히 지저분하거나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풍수의 원리로 볼 때 재물의 기운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흩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현관 바닥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이곳은 기운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통로일 뿐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가하자마자 가방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 바깥에서 묻혀온 좋지 않은 기운, 거리의 탁한 기운, 직장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의 기운이 가방과 함께 현관 바닥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다시 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재물운도 함께 말입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지갑과 가방은 들어온 복을 문 앞에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복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금기는 화장실과 주방 근처입니다. 이 두 곳은 집안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소모되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 즉 수기, 쇠해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수기는 아래로 흐르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곁에 지갑을 두면 지갑 안의 재물 기운도 물처럼 아래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화장실 근처에 지갑을 보관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 중에는 돈이 손에 쥐어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악 주방은 다릅니다. 주방은 화희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오행에서 부른 지, 즉 재물의 기운을 녹입니다. 가방과 지갑을 주방 가까이 두면 화기가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태워버립니다. 열심히 번 돈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원인이 주방 근처에 놓인 지갑 하나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사람이 오가는 동선입니다. 소파와 식탁 사이, 복도 한가운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일 한쪽, 이런 자리에 가방을 두는 것은 재물에게 단 한순간도 쉴 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은 고요한 곳에 모입니다.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곳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동선 위는 기운이 머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놓인 지갑과 가방은 쉼없이 기운이 흩어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재물을 붙잡아 두을 힘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들어와도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리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집에 해당된다면 오늘 밤 바꾸십시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재물의 뿌리를 다시 심는 일입니다. 뿌리를 바꾸어야 열매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가방 하나 놓는 자리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지금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 하면서 물줄기 하나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늘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속에서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사는 공간 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매 순간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인연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입니다. 먼저 음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양기, 양해와 음기가 공존합니다. 양기는 활동적이고 바깥을 향하는 기운입니다. 음기는 고요하고 안으로 모이는 기운입니다. 재물은 본질적으로 음기에 속합니다. 돈은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곳에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그렇기 때문에 현관처럼 양기가 극도로 강한 곳,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동선위처럼 기운이 끊임없이 흐트러지는 곳은 재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음기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양기에 밀려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갑과 가방을 현관 바닥에 두는 것은 고이 지켜야 할 재물을 폭풍의 한가운데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행의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근간입니다. 이 중에서 재물과 돈의 기운은 금에 해당합니다. 금의 기운은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올바른 환경에서는 강하게 축적됩니다. 그런데 이 금의 기운에는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화, 보, 불의 기운입니다. 오행의 상극 원리에서 화는 금을 녹입니다. 호, 극짐, 불이 새를 녹이듯 화기가 강한 공간은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멸시킵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화기가 가장 강하게 집중된 공간입니다. 매일 불을 사용하고 열기가 끊이지 않으며 화기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갑을 두는 것은 금을 화로 옆에 놓아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채워 넣어도 화기가 그것을 조용히 태워버립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수기, 쇠시의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수기의 기운은 아래로 흐르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담아두지 않으면 흘러내립니다. 화장실의 수기는 공간 전체에 그 성질을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금의 기운, 즉 재물 기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생수, 진성세의 원리에 따라 금은 물을 낳습니다. 이는 재물 기운이 수기의 공간에 놓이면 금의 에너지가 수로 전환되어 흘러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실 근처에 지갑을 보관하면 지갑 속에 재물 기운이 수기를 따라 하수구 아래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단순한 비유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씨앗과 같다. 씨앗을 폭풍 속에 뿌리면 날아가고 불 위에 놓으면 타버리고 물 위에 놓으면 떠내려간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따뜻하며 적당한 땅이 필요하다. 지갑도 가방도 그 씨앗을 담은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씨앗의 질이 아닙니다. 씨앗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충분합니다. 이제 그 노력이 올바른 땅 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는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재물의 기운인 금짐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기를 멀리하고 수기를 피하고 양기가 극단적으로 강한 자리를 벗어나 고요하고 안정된 자리에 지갑과 가방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온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금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자리를 피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직접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늘 들었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음악 막힌 것을 뚫는 것과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다르다. 뚫기만 하고 길을 만들지 않으면 기운은 다시 흩어질 뿐이다. 나는 이제 그 길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자리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재물자리란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이고 머무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곳은 특별한 가구나 비싼 인테리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갖춘 자리라면 어느 곳이든 음악 재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의 안쪽 깊숙한 곳이어야 합니다. 현관에서 멀수록 좋습니다. 기운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집 안쪽에 위치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돈되고 고정된 위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처럼 자리가 바뀌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흔들립니다. 한번 정한 자리는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어둡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어두운 공간은 음기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재물 기운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자연광이 적당히 들거나 은은한 조명이 있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청결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어지럽게 놓인 공간은 나쁜 기운이 자리를 차지하여 재물 기운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만이 맑은 기운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갖춘 자리를 찾았다면 이제 그곳에 지갑과 가방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트레이나 바구니 하나를 그 자리에 놓고 매일 같은 자리에 지갑과 가방을 올려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성을 더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나는 전에 내려오는 가르침 속에서 3가지 작은 실천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종이 한 장입니다. 지갑과 가방을 올려두는 자리 아래에 작은 붉은 종이 한 장을 깔아두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보의 기운을 상징하지만 이 경우에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붉은색은 집중과 주의를 의미하여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공간에 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종이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새 종이로 교체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동전 3개입니다. 재물자리 옆에 오래된 동전 3개를 가지런히 놓아두십시오. 동전은 금, 지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을 함께 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동전들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기운을 자리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 가급적 오래된 동전이나 선물로 받은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맑은 물 한 잔입니다. 재물자리 가까운 곳이나 식탁 위에 맑은 물 한 잔을 매일 아침 새로 올려두는 것입니다. 물은 기운을 정화하고 탁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집안의 순결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은 공간의 기운을 끊임없이 정화하며 재물 기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매일 아침 어제의 물을 버리고 새 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물을 버릴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흘려보냅니다. 이 작은 의식이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매일 새롭게 여는 정성이 됩니다. 이 3가지 실천은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붉은 종이 한 장,
동전 3점, 물 1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늘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속에서 들었습니다. 복은 거창한 의식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정성이 쌓여 복이 된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풍수용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매일 같은 자리에 지갑과 가방을 정성스럽게 올려두는 그 마음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위치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공간에 닿으면 공간도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기운은 정성을 알아봅니다. 오늘 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지갑과 가방이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7일 안에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재물 기운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늘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면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인생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바뀐다. 거대한 강도 작은 물줄기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큰 것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큰 기회, 큰 행운, 큰 변화. 그러나 재물의 기운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정성 위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7일 실천법은 바로 그 작은 정성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안내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7일간의 꾸준한 마음뿐입니다. 첫째 날은 자리를 정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한 4가지 조건, 집의 안쪽, 깊숙한 곳, 고정된 위치, 어둡지 않은 공간, 청결한 환경을 갖춘 재물자리를 오늘 집안에서 찾으십시오. 찾으셨다면 그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십시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붉은